이 문서를 발견하셨다면 책장을 넘기기 전에 표지에 있는 질문에 먼저 답하실 것을 권합니다. 귀하께서 이 문서를 발견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니까요. 이 문서는 펼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표지에 있는 질문에 먼저 답하시고 스스로 고찰하신 뒤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귀하께서 지금 살고 계신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이 귀하가 처음부터 나고 자란 세계가 맞다는 확신이 들고 지금껏 단 한 번도 믿어 의심치 않았다면 옆에 있는 라이터로 본 문서를 소각해 주십시오. 라이터를 갖다 대기만 해도 연기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조금도 망설이거나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문서가 사라짐과 동시에 귀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기억을 잊게 될 것이니까요. 들고 계신 라이터는 고도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고급 제품입니다. 잠시나마 귀하를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웠던 한 사람의 선물로 생각하며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귀하께서 이 세계의 이상함을 느끼고 계셨다면, 심지어 귀하가 어느 순간부터 느껴왔던 위화감이 이 글을 보고 확신으로 바뀌신 것이라면 귀하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 본 문서를 소각하는 것입니다. 문서가 완전히 소각되는 즉시 귀하가 가지고 계셨던 의심의 기억들과 귀하께서 느껴왔던 위화감들은 깔끔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하나는 본 문서의 책장을 넘기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본 문서는 열람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무탈하고 평온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이 문서를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은 귀하가 표지와 몇 장의 텅 빈 페이지를 넘긴 끝에 이 책자의 본 모습을 마주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귀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금 전까지 머물렀던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대신 저희는 이 책자를 통해 귀하가 이곳에 대한 진실을 깨닫고 진짜 현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진정한 스스로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므로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수칙은 어디까지나 일개 수칙에 불과할 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구로 돌아오고자 하는 귀하의 의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곳은 영원한 일상이라는 공간입니다. 언제나 똑같은 일상이 인형극처럼 반복되고 특별한 일 같은 것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그런 세계입니다. 그리고 귀하는 귀하 스스로의 책임으로 이곳에 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세계에 섞여버린 것뿐입니다. 지금부터는 본 문서에서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책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귀하의 탈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래에 4가지의 탈출 방법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방법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귀하가 성실하게 수행하신다면 귀하가 지구로 돌아오실 가능성은 100%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확률을 맹신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마십시오. 귀하의 목적은 단순히 지구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귀하께서는 다음의 방법들을 이용해 이곳에서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들을 잘 읽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항목들은 확률과 리스크들을 도합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순서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곳의 관리인을 만나 지구로의 귀환을 요구하기. 이곳의 경찰에게 수사를 받는 동안 수면을 취하기. 비일상적인 현실을 스스로 마주하기. 본 문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며 섭취하기. 4번째 방법은 어떤 상황에서든 유효한 탈출 방법이며 시도하는 즉시 이 세계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절대적인 안전구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방법으로 탈출하시려면 본인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본인이 이미 전과가 있거나 검경에는 걸리지 않았어도
어두운 과거를 거지고 있다면 그냥 두 번째 방법부터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극단적으로 잘못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면 우선 본 문서를 가지고 거리를 돌아다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그렇다고 굳이 애써 항의하여 감정 소모를 할 필요는 없는 선에서 사람들을 이 책자로 찌르고 다니십시오.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행동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일은 최대한 피하셔야 합니다. 그런 건 첫 번째 방법이 실패하였을 때에나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점차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귀하를 제외한 모든 것이 서서히 느려지다가 완전히 멈춰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얀 정장을 갖춰 입은 한 남자가 당신을 향해 걸어올 것입니다. 그가 다가오면 허락되지 않은 자를 극단에 초대한 너의 죄를 만회하라 라고 말하십시오. 반드시 이 책자가 온전한 상태에서 이 책자를 그에게 보여주며 말하셔야 합니다. 그가 이 문서를 받아 읽기 시작한다면 눈을 감으십시오. 어느 순간 졸음이 몰려든다면 받아들이십시오. 귀하는 자택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이 경우 저희는 귀하에게 별다른 보상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룻밤의 악몽을 꾸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며 잊으십시오. 그 편이 서로를 위한 최선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눈을 감고 있는데 졸음이 오지 않고 관리인이 갑자기 언성을 높여 소리를 친다면 관리인을 제압하십시오. 그는 일반적인 성인 남성 정도의 완력이며 귀하가 작정하고 싸운다면 못 이길 상대가 아닙니다. 그를 살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무력화시킨 뒤 책자에서 첫 번째 탈출 방법이 적힌 페이지를 입에 넣고 씹어 삼키십시오. 그 뒤부터는 후술할 방법들 중 하나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연행된 뒤 조사 과정에서 잠에 드는 것입니다. 이때 명심해야 하는 것은 귀하가 경찰에게 연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이곳의 치안이나 사법 등을 담당하는 기관들 중 가장 서열이 낮으며 경찰과 함께 다른 존재가 출동할 경우 귀하는 그에게 연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수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도둑질이나 상해를 일으키지 않는 가벼운 폭행선에서의 범죄는 군인이나 특수경찰, 관리인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관리인을 통한 탈출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그를 반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상태에서 그를 마주하였을 때는 필연적으로 책자의 해당 페이지가 손상되어 있을 것이고 그는 그런 책자를 보유한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뒤 일부러 들켜 그들이 경찰에 신고하기를 기다리십시오. 경찰에만 신고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다고 자백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귀하는 별다른 조사 없이 합의 과정 이후 풀려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필연적으로 두 번째 방법 역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위에서 서술한 대로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으로 경찰에 연행되었다면 그들은 귀하에 대해 간단한 조사만을 하려 할 것입니다. 조사에 최대한 진술을 번복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조사에 최대한 불성실하게 임하십시오. 이때 귀하가 집중하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묵비권입니다. 귀하는 조사 중 기본적으로 최대 3분간 묵비권을 행사하며 경찰의 말을 철저히 무시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적당히 시간을 끌며 피곤함을 유도하다가 의도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여 잠에 드십시오. 잠시 한숨 주무시면 귀하는 저희 기관 관할의 수면센터에서 깨어나실 겁니다. 간단한 검사 이후 소정의 보상과 함께 귀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경찰이 귀하를 흔들어 깨운다면 귀하에게 주어진 묵비권이 효력을 다한 것입니다. 이 경우 세 번째 방법으로 탈출하시거나 본 책자의 맨 뒤쪽에 있는 5장의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귀하의 인적사항들이 적힌 페이지가 있을 것이며 해당 페이지들에는 가로와 세로로 절취선이 한 개씩 그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 조각씩 찢어서 먹을 때마다 1분의 묵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진과 이름이 적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8조각의 페이지들을 다 먹기 전까지 잠에 드십시오. 부디 모든 정보를 다 먹기 전에 돌아오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거의 100% 확률로 지구로 생還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 번째 방법인 이유는 이것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우선 귀하의 과거를 돌아보시고 귀하가 만약 수없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려고 생각해왔거나 실제로 시도했다면 포기하십시오. 이 방법은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된 탈출 수단이 아닙니다. 허나 그렇지 않다면 고층 건물들을 찾으십시오. 대부분의 고층 건물들은 경비원들이 존재하며 없는 건물들도 대부분 옥상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7층 이상의 건물들을 수색하여 옥상으로 진입한 뒤 투신하십시오. 전신의 뼈가 박살나고 신체적 사망에 이르는 극심한 피해를 입으면 현실의 중환자실로 돌아와 계실 것입니다. 이 경우 저희는 귀하가 휠체어라도 무사히 타고 다니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투신하지 마십시오. 그 끝은 지구도 그 세계도 죽음도 아닐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귀하는 이제 모든 방법을 실패하고 최후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오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앞선 모든 내용을 무시하고 책을 소각하십시오. 귀하의 존엄을 위한 유일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귀하가 정녕 지구만이 귀하의 고향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신조차 남지 않을지언정 넋이라도 지구에서 잠들어야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으시다면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본 책자를 펼쳐서 한 페이지씩 정성껏 읽고 찢어서 삼키는 것을 반복하십시오. 책자 뒤에 붙어있는 소금과 후추를 뿌려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마지막 장까지 모두 드셨다면 귀하는 지구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도착하는 곳은 매우 높은 확률로 도서관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점일 것입니다. 지구로 돌아온 뒤부터는 절대로 귀하의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귀하가 지구의 존재이며 귀하는 인간이고 귀하의 부모님이 지어주신 진짜 이름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밖에서 느껴지는 수많은 시선들에 굴하지 마시고 본인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한낱 등장인물에 불과한 존재이자 글귀 몇 문장과 사파 몇 장의 값어치밖에 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느낌이 들어도 극구 부인하고 이겨내십시오. 귀하가 포기하기 전까지 저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차원의 세계에 대한 연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행운을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호님. 괴현상안전관리본부 박윤지 팀장입니다. 아, 잠시만요. 스팸 전화 아니니까 끊지 마시고요. 네. 현재 갑작스러우시겠지만 선생님께서 안전하게 생환할 수 있도록. 아니요. 정말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전화 아니니까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선 선생님은 처음 보는 낯선 방에서 눈을 뜨셨을 겁니다. 예. 아니, 이건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괴현상으로. 제발 끊지 마세요. 예? 이건 장난이 아니라 선생님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요. 네네. 진정하셨으면 우선 주위를 둘러보시겠어요? 작은 창이 하나 있을 텐데 절대. 왜 달칵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혹시 창문 여신 건 아니시죠? 아, 바로 닫으셨다고요? 아, 예. 선생님, 앞으로는 제가 안내할 때까지 함부로 뭘 건들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창문을 보시면 밖에 비가 내리고 있을 겁니다. 이 빗물은 접촉 시 심각한 정신 오염을 발생시키므로 절대 닿으면 안 됩니다. 빗물뿐만 아니라 현재 선생님이 계신 곳에 있는 모든 액체류는 오염되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방에 있는 물컵에 담긴 물이나 화분에 고인물 전부 위험해요. 생수병은 괜찮냐고요? 대리님, 혹시 현장에 생수병에 담긴 물이 있었나요? 생수병에 담긴 물에 대한 위험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혹시 위험할지도 모르니. 예, 선생님, 벌써 드셨다고요? 예. 아, 개인 소지 중이셨던 물통이요?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 아무 이상 없는 것 같네요. 아무튼 지금부터는 꼭 저희 안내에 따라 조심해서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방은 안쪽에서 잠겨 있을 겁니다. 문 위쪽에 잠금쇠가 있긴 하지만 잘 안 풀린다고요? 선생님, 그거 풀면 안 돼요. 방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건데요. 제발 끝까지 듣고 주의해서 행동 바랍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방 안쪽에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문 앞에 지금 여자가 하나 서 있어요. 아니, 말 걸지 마세요. 말 것이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거 사람 아니에요. 후, 천경 씨, 나 물 좀 가져다 줄래요? 선생님, 우선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문 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계신 그 방은요, 말하자면 안전지대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짓을 해도 안전하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그만큼 방 밖이 위험하다는 소리입니다. 예, 유감스럽게도 저희도 농담이라면 정말 좋겠지만 선생님, 지금 어디 문을 열고 계신 건가요? 화장실이요? 아, 잠시만요. 안 돼요.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과장님, 방금 이창호 씨 화장실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 종료 처리. 선생님, 제 말 들리시나요? 아, 다행히 무사하셨군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아, 네. 화장실에 이상한 달팽이 같은 게 있었다고요? 아, 해당 생물은 습기 있는 곳에 숨어 있다가 사냥감에게 들러붙은 다음 강한 산성에 점액질을 내뿜어 녹여 먹는 생물로. 예? 도망쳤다고요? 어떻게? 아, 소금으로. 그런데 소금을 소지 중이신가요? 아, 소지품에 순대가 있으셨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화장실은 지금 안전한 상황이겠네요. 그럼 화장실 선반을 보시면 피 묻은 낡은 열쇠가 있을 텐데 절대 직접 건들지 마시고. 네? 벌써 가지고 오셨다고요? 아니,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굳은 피도 오염 물질로 분류된다고요. 아, 더러워 보여서 휴지로 잡으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열쇠를 피부에 닿지 않게 주의하면서 잘 챙겨주세요. 혹시 아직도 밖에 비가 오고 있나요? 아니요. 창문 열지 마세요. 열어서 확인하라는 뜻 아닙니다. 잘 안 보이신다고요? 그럼 그냥 밖에서 무슨 짐승 소리가 들리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네. 비가 올 때는 그것들도 접근을 하지 않아서 괜찮지만 비가 그쳤다면 이상한 것들이 창문에 아른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절대 그것을 맨눈으로 똑바로 쳐다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아직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면 다행히 비가 안 그쳤나 보네요. 비가 그치기 전에 빠져나오시는 게 좋아요. 침대 위쪽 벽을 잘 보시면 다락방 문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찾은 열쇠로 다락문을 열면 되는데 꼭 다락문을 열기 전 먼저. 네? 벌써 여셨다고요? 다락문을 열라는 말이 맞긴 한데 우선 입구가 젖어 있는지. 아, 네, 아무것도 없으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턴 제발 끝까지 듣고 행동 바랍니다. 다락에 핸드폰 손전등을 비춰서 아무것도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쪽에 보시면 낡은 곰인형이 하나 있을 건데 우선 각별히 조심하시면서 인형에 이빨이 달렸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네. 하얀색 곰인형이요. 이빨이 달렸다고요? 아, 그러면 살점을 조금 먹이셔야 하는데. 예, 선생님. 네? 순대에 있는 간은 안 되냐고요? 아, 그건 아직 확인된 바 없는 사항이라 혹시 모르니? 아, 벌써 먹이셨다고요? 아,
잘 먹는다고요? 네, 네. 그럼 혹시 이빨이 사라졌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인형이랑 또 챙겨야 할 게 다락 안쪽에 보시면 스케치북이랑 크레파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다른 건 최대한 건드리지 마시고요. 네, 책더미들 사이에 있습니다. 스케치북이 2개라고요? 현장에 스케치북이 2개가 있나요? 예, 선생님. 하나는 자세히 보니 달력이라고요. 그럼 아까 그 인형이랑 스케치북이랑 크레파스만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셨나요? 방에 아직 아무 이상 없는 거죠. 문이 열려 있다던가, 천장에서 검붉은 액체가 떨어진다던가. 예? 창문에 검은 살덩어리.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아시는 거죠? 혹시 쳐다보셨나요? 핸드폰 카메라 통해서. 과장님, 현장 121번 외부 개체 카메라 통한 확인 시 문제 없다고 합니다. 네, 방금 이창호 씨가. 죄송합니다. 이건 신규 정보라. 아무튼 선생님, 방금은 운이 좋았지만 부디 돌발 행동은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가에 괴생명체가 나타났다면 밖에 비가 그쳤나 보네요. 이제 그게 실내로 들어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우선 가져온 스케치북 중에서 아이와 엄마가 함께 그려진 그림을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그림 위에 크레파스로 1학년 2반 김윤성이라고 적어서 문틈으로 내밀면 됩니다. 네? 사람인지 돼지인지 구분이 안 되신다고요? 아마 사람일 겁니다. 네네. 찾으셨나요? 예. 아이가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인지 개 산책을 시키는 그림인지 헷갈리신다고요? 대리님, 혹시 스케치북에 그림이 바뀌는 현상이 보고된 적 있나요? 예, 없다고요? 선생님, 혹시 사진 찍어서 전송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벌써 문 밑에 넣었다고요? 괜찮으신가요? 발소리가 멀어지는 걸 들으셨다고요? 다행히 그 그림이 맞았나 보네요. 다음번에는 저에게 꼭 상황 공유 후 행동 바랍니다. 아무튼 발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시면 되는데요. 복도가 어두우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손전등을 켜고 이동해 주세요. 네, 복도로 나오셨나요? 그럼 이제 방금 문 앞에 있던 여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아이를 찾으셔야 해요. 노란 우비를 입고 흠뻑 비에 젖은 아이인데요. 선생님, 뛰지 마세요. 빨리 벗어나고 싶으신 심정은 알겠지만 여자에게 먼저 들키면 안 된다니까요. 네, 진정하시고. 예. 아니, 방문도 막 여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도 거기에 아직 뭐가 있는지 다 몰라요. 예? 아이가 있다고요? 노란 우비를 입은 남자아이가 맞나요? 이창호 씨, 윤성이 벌써 찾았다고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한테 아까 다락에서 가져온 곰인형을 주면서 그만 울고 엄마 찾으러 가자고 말하세요. 네? 곰인형을 아까 방에 두고 오셨다고요? 아니, 네. 그럼 다시 방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아이는 건들지 마시고요. 그냥 아이랑 같이 가면 안 되냐고요? 선생님, 아이 스스로 울음 그치고 따라오지 않는 이상 건드시면 안 돼요. 네. 아까 액체에 닿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비를 벗기셨다고요? 외투요? 선생님, 제가 돌발 행동 전에 꼭 먼저 말씀을 주시라고. 아니, 애를 달달 떨게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라요. 팀장님, 진정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젖은 몸이나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에도 안 닿게 주의하시고. 아니요, 곰인형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곰인형은 아이가 선생님 손을 잡거나 하는 돌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여서요. 네, 그럼 이제 아이와 같이 여자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하실 점은 여자가 한 명이 아니라. 찾으셨다고요?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혹시 여자가 칼을 들고 있나요? 선생님, 대답하세요. 네, 선생님 무사하신가요? 네,
아, 예. 그 하얀 가디건 입은 여자가 맞긴 한데, 예. 아이와 함께 사라졌고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네. 이제 아무 문이나 열고 들어가시면. 아니, 그러니까 아무 문이나 열고 들어가면 귀환하실 수 있는 게 맞긴 한데요. 제발 말 좀 끝까지들. 우리는 게임을 좋아하는 존재들이에요.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자극적인 게임들. 갬블, 그 중에서도 전 재산을 베팅하거나 목숨을 베팅하는 그런 게임이요. 그런 게임에서 승리하는 쾌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무수한 게임들 속에서 살아남은 존재들이에요. 셀 수 없이 많은 게임을 만들고 또 즐겼던 존재들. 지나치게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신격의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상관없어요. 어차피 인간들에게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인 것을. 타락. 인간들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죠. 어느 날 우리 중 하나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글, 소위 괴담을 게임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였죠. 수많은 괴담들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괴담이 있더라고요. 규칙 괴담.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의 게임의 설계에 들어갔죠. 일단 우리는 게임의 배경을 만들어야 했어요. 우리가 목표로 잡은 곳은 대한민국 남해안에서 다소 떨어진 이름 없는 작은 섬. 우리는 그곳을 원래 사람이 살았던 곳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던 곳에 호수가 생기고 마을이 생기고 인간들이 살던 곳에 존재하던 수많은 구조물들을 재현했죠. 묘지를 만들 때는 조금 고생했어요. 사람 없는 마을은 이상하기는 해도 수상하지는 않지만 시체 없는 묘지는 아무래도 너무 수상하잖아요. 더군다나 설정상 사람이 살았던 곳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독사한 사람들의 시체들과 겨울날 얼어 죽은 아이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젊은이들을 마을로 데려왔어요. 그렇게 묘지가 완성되었죠. 너무 공들인 탓인지 실제 묘지처럼 악취가 심하더군요. 하긴 실제 묘지가 맞으니까 그렇긴 하겠네요. 이곳을 조사했던 단체도 대충 이름을 정해봤어요. 전이현상, 구조대. 좀 짜치는 이름이지만 유행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요. 설정은 익숙한 것일수록 잘 먹히는 법이잖아요. 섬이 형태를 갖추었으니 이제는 룰을 정해야 할 때였어요. 룰을 만들 때도 규칙 괴담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우리가 지상과 이어놓은 기암대교로의 탈출이었어요. 그리고 기암대교를 봉쇄한 금제를 푸는 방법도 하나뿐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을 것. 그 전까지는 아무리 죽고 또 죽어도 계속해서 다시 살아나요.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는 그들만이 알겠죠. 그 답을 찾기 위해, 살아나가기 위해 끝없이 잔혹하게 죽고 또 죽기를 반복해야 한다니. 상상만 해도 너무 즐겁지 않나요? 인간들을 위한 룰을 정했으니 이제 우릴 위한 룰도 정해야겠죠? 일단 우리는 두 조로 나뉘었어요. 한쪽은 금조, 한쪽은 작조. 상징색은 금색과 붉은색. 자연스럽게 섬 이름도 금작도로 짓게 되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가장 잔혹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골라서 베팅하는 것. 금조는 옷이 금색이거나 노란색인 사람들, 작조는 옷이 붉은색 계열인 사람들을 고를 수 있어요. 베팅할 때마다 추가적인 인원의 전이가 가능하다는 조건도 걸었죠.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그래도 무분별하게 사람을 납치해 올 수는 없으니 갬블의 신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처에 3개의 섬이 세워졌죠. 서리도, 검균도, 정진도. 3개의 섬들은 인간들의 세계와 연결되었고 그 섬으로 놀러온 자들에 한해서 그들을 소환할 수 있다는 규칙이 생겼어요. 무분별한 베팅을 막는 안전장치도 생기고. 좋네요. 마지막으로 금제를 푸는 권한을 갬블의 신에게 맡겼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죽은 자가 나타나면 그 팀의 인원들이 나갈 수 있도록 금제의 색을 바꿔달라고. 그분은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가 넌저시 흘렸던 혼잣말을 흘려듣지 말았어야 했어요. 첫 번째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대부분 호텔에서 깨어났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조금 우습긴 했지만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았어요. 어차피 자기들을 죽일 존재도 없는데 지레 겁먹고 죽을 각오를 하다니 유치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진짜들은 동굴에서 깨어난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는 이 게임의 진짜 룰이 전해졌거든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택했어요. 누군가는 거꾸로 매달린 채 두개골을 박살냈죠. 누군가는 호수로 잠수해 한참을 나오질 않았어요. 누군가는 전신에 불을 지른 채 섬 전체를 탐방하더군요. 예상대로 정말 웃긴 일이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잔혹한 죽음이 이토록 무한하고 참신할 줄이야. 배팅은 계속되었고 섬 전체의 사람들이 이 룰을 알게 되었을 때는 더 가관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 저렇게도 죽을 수 있을까? 죽음의 신조차 그들을 보고 경악할 거예요. 에레보스도 그들 앞에선 도망칠지도 몰라요. 아케론 강의 카론조차 그들을 배에 태워주지 않겠죠. 그만큼 그들의 죽음은 무한히 잔혹했어요. 하지만 영원이라는 것은 없는 법이죠. 결국 사람들은 다양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까지 모두 다양하지는 않는 법이잖아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은 점차 획일화되어 갔고 우리는 게임의 끝을 예감했어요. 인간들의 시간으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났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죠.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죽음. 그 기준은 주관적인 기준이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고르게 통용되는 상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는 수십억에 육박하는 인간들의 집단이죠. 맞아요. 우리는 그들 모두가 상상할 수 있는 끔찍한 죽음들을 두 눈으로 목도해야 했어요. 재미를 위한 자극도 선을 넘으면 역겨워진다고 하죠. 우리는 그 게임에 질려서 역겨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가장 역겨운 것이 뭐였는지 알아요? 인간들에게서 죽음과 삶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죽은 게 아니에요. 숨도 쉬고 심장도 뛰고 몸 전체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생명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일어나지 않죠. 본인들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니까요. 우리들 중 일부는 그걸 보고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 게임을 끝내고 싶었죠. 인간들의 잔혹하기 짝이 없는 자살의 향연을 더는 보기 싫었지만 이 게임을 끝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더 불러야 했어요. 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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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배팅. 우리는 그렇게 무의미한 배팅을 이어갔어요. 그들이 아니라 우리의 탈출을 위해서. 배팅할 것이 없어서 제발 인간들을 선별할 기회를 늘려달라고 그분께 애원하기까지 했어요. 120번 국도의 밤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었던 건물들을 그에게 게임의 제물로서 바쳤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게임의 끝을 봐야만 했어요. 이 지옥 같은 곳을 나가기 위해서. 설령 그것이 살아서가 아닐지라도. 게임이 보기 싫으면 그냥 일어나서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무슨 헛소리예요? 갬블러가 게임 중에 자리 벗어나는 거 봤어요? 아마추어들은 몰라도 우리는 프로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한데도 나갈 수 없었죠. 주최자인 갬블의 신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게임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또다시 느낀 건 마침내 500억 번째 자살을 목도한 때였어요. 이상하죠? 사람들의 수는 100억이 채 되지 않는데 500억의 다양한 방법으로 자살해도 게임이 끝나지 않는다니.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가 한 가지 더 간과한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정상적인 성인 인간들만을 기준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인간들만을 인간으로 생각하고 게임을 만들어버렸던 거죠.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랬어요. 어리석게도. 또 한 명의 사람이 죽어가요. 갈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그들은 산산이 부서져 날아가요. 또 한 명의 사람이 죽기 위해 태어나는군요. 우리는 이 지옥에서 얼마의 시간을 더 버텨야 할까요? 어지러워요.
우리들 중 일부는 이성의 끈을 놓고 기절하기까지 했어요. 사람을 더 부르기 위해 베팅을 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우리가 베팅하는 건 돈이 아니니까요. 또 한 명의 갬블러가 쓰러지네요. 희망을 잃은 것은 인간들만이 아니었어요. 탈출해야 하는 것은 인간들만이 아니었어요. 지옥에 갇힌 어리석은 양들은 인간들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인간들처럼 우리가 만든 빌어먹을 금작도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아, 용서해 주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소서. 자비로운 신들이시여. 미천한 저희를 용서해 주소서. 저희의 게임에 망가져버린 불쌍한 저들을 구원해 주소서.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제발, 제발, 제발. 눈을 떴다. 오늘은 유독 정신이 개운하다. 시계를 보니 9시가 넘었다. 좆됐다. 지각이다. 급히 회사에 전화를 걸어보니 오후에 출근하라고 한다. 그 깐깐한 부장이 웬일로 오전은 반차로 처리했다고 한다. 감사를 표하고 집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왼쪽의 집에서 문이 열렸다. 입주한 뒤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현관이 열리자 놀란 것도 잠시 그는 내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다. 쉿. 단 한마디였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명백했다. 나는 숨죽인 채 그 종이의 내용을 읽었다. 반갑습니다. 당신이 지금 계신 이곳은 허접한 세계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일상과 당신이 소망하는 일상이 조잡하게 얽혀 만들어진 차원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오전 반차와 식사 시간이 끝나는 시간 12시 10분까지 이곳을 탈출해야 합니다. 이 세계의 수명과 동일한 시간입니다. 물건을 담은 상자가 부서졌을 때 안에 든 물건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차원이 부서지는 순간 당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곳은 허접하고 조잡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위화감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소망하던 일상을 최대한 피하십시오. 지금 당신은 이미 당신이 소망하던 일상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시면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비참한 위화감을 찾으십시오. 꺼려지고 들어가기 망설여지고 들어가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확실합니다. 그곳이 이 세계의 출구입니다. 우선 거리를 돌아다녀 보십시오.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주 가던 곳들 위주로 들러보십시오. 당신이 시장에 갔다면 가격을 확인하십시오. 파격 세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품들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혹여 그것들이 평소 당신이 전혀 구매할 의사가 없는 것들이라면 당신은 운이 좋은 편입니다. 당신이 사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 코너로 가십시오. 물건 가격이 올라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구입하고 문을 나서면 현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물건이 비정상적으로 할인 판매되고 있다면 이곳에서의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구매할 의향이 전혀 없었던 것을 찾으십시오. 가격이 매우 비쌀 것입니다.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문을 나와 집으로 향한 뒤 그것을 모두 섭취하십시오. 당신은 현실에 아주 살짝 가까워졌습니다. 허나 아무것도 구입하지 않고 문을 나서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물건이 없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가게를 나서는 것. 당신에게 일상인지 소망하던 일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그 행동이 기껍게 느껴진다면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탈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도서관으로 가셨다면 도서 반납함을 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책이 당신에게 잘 보이는 곳에 있다면 건드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소망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책이 더 없다면 도서관에서의 탈출을 포기하시고, 만약 보고 싶은 책이 더 있으시다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당신이 원하던 책을 읽고 있다면 아쉬워하고 문 밖으로 나가십시오. 현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만일 없다면 사서에게 가십시오. 그 책이 입고되었는지 물어보십시오. 입고되지 않았거나 누군가가 이미 대출해 갔다고 한다면 아쉬움을 표하고 문을 나서십시오. 현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혹여 사서가 당신에게 책을 건네준다면 이 책에 불만을 표한 뒤 나오십시오. 책을 읽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당신의 소망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주 가던 PC방을 가보십시오. 빈자리가 전혀 없다면 포기하고 나오십시오. 빈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그 뒤 먹거리를 주문하시면 됩니다. 할인이나 이벤트 품목을 확인하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PC방을 나오십시오. 없다면 당신이 원하는 메뉴를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메뉴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용을 종료하고 문 밖으로 나오십시오. 현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만약 당신 혼자뿐이라면 가능한 한 많은 음식을 시키십시오. 알바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추가한 토핑이 평소보다 많거나 서비스를 내왔다면 그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당신의 소망입니다. 허나 주문이 잘못 나왔거나 요리가 잘못 요리되어 맛이 없어 보이거나 이미 만들어둔 음식을 데운 것 같다는 등 부정적인 실수가 보인다면 우선 그것들을 먹은 뒤 나오십시오. 항의하지 마십시오. 다 드셨다면 아쉬워하며 나오십시오. 현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혹시 컴퓨터를 켰을 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거나 당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했을 때 시간이 5분 이내로 남아있다면 당신은 운이 좋은 편입니다.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가십시오. 현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화장실로 가십시오. 소변기 칸은 신경 쓰지 마시고 대변기 칸을 확인하십시오. 전부 안에 사람이 있다면 아쉬워하며 나오십시오. 현실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라도 열려 있다면 볼일을 보고 나오십시오. 이곳은 그리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당신이 좋아하던 곳으로 가십시오. 당신의 운이 좋기를 바라십시오. 그 바람을 비웃듯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당신은 현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모든 방법을 실패하고 12시까지 탈출에 실패하셨다면 차를 몰고 출근하십시오. 차가 막힌다면 차에서 내리십시오. 현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무사히 회사에 도착하셨다면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상사가 당신을 질책한다면 사죄를 표하십시오. 곧 현실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가 당신을 반가워하며 안으로 들어가자고 한다면 유감입니다. 회사에서 빠져나와 인근 공원으로 향하십시오. 이 지경까지 왔다면 그 회사가 어디였든 눈앞에 공원이 있을 것입니다. 자리에 누워 부서지는 하늘을 구경하십시오. 죄송하진 않습니다. 그러게 적당히 도망치셨어야죠. 당신의 현실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꿈과 소망조차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바라볼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뻔한 이야기입니다. 대개의 꿈과 관련된 미신이 그렇듯 단순한 아포페니아의 오류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름의 궁색한 증거와 숨길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이 사실을 여기서라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기억나는 가장 옛날의 경험은 8살 때 여름방학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바닷가로 여름휴가를 갈 예정이었습니다. 학교 다녀봤자 얼마나 다녔겠나 싶지만 그래도 처음 맞는 방학에 어린 마음이 괜히 들떴었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인지 저는 바닷가로 떠나는 여행에 대한 꿈을 여러 번 꾸었습니다. 대부분은 한여름인데도 갑자기 눈이 내려 바다에 갈 수 없다든지 교장 선생님의 사악한 음모로 방학이 갑자기 끝나버린다든지 하는 별 의미 없는 불안감에 관한 꿈이었지만 한 꿈은 조금 달랐습니다. 두서없고 맥락 없어야 한다는 꿈의 보편적인 법칙에서 벗어나
무척 현실적이고도 담담한 꿈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바람과 씨름하며 간이 텐트를 설치하고 계셨고 2살 어린 동생은 아직 차의 카시트에 누워 잠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볕에도 굴하지 않고 바다에 발 한번 담궈보려 정신없이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선 바다에 뛰어듭니다. 꿈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꿈을 처음 꾼 날부터 진짜로 바다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그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저는 변함없이 파도가 치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시원해 보이는 바다 덕에 여름 휴가에 대한 저의 기대는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교통정체를 피하기 위해 새벽같이 출발했지만 점심때가 되어서야 겨우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이 트렁크에서 텐트와 접이식 의자를 꺼내시고 저는 강아지처럼 그 주변을 폴짝거리며 뛰어다녔습니다. 꿈에서 몇 번이고 본 그 장면이 눈앞에 나타나고 저는 마찬가지로 바다로 뛰어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경쾌한 첨벙 소리와 함께 저는 갑작스레 중심을 잃고 모래사장에 얼굴을 박습니다. 너무 얕은 물에 다이빙한 나머지 발목을 접질린 것입니다. 저는 훌쩍이고 절뚝이며 부모님을 찾아가고 부모님은 짓던 텐트를 던져놓고 저를 살피시고 자던 동생은 갑자기 깨어 울고 바람에 텐트가 멀리 굴러가 버리고 저는 가시지 않는 통증에 울어대고 주변의 병원을 찾아 급하게 차를 못 나머지 가벼운 교통사고마저 나버렸었습니다. 기대했던 여름휴가의 모습과 그리 비슷하진 않았죠. 그날을 며칠이고 기대해온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이상한 꿈 때문에 다쳤다고 생각하며 무척 짜증을 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3학년 봄 때쯤 엄마의 질책에 하교 후에 교실에 놓고 온 우산을 찾으려 돌아가고 있는 장면의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지몽은 몇 년 전의 기억이었지만 어린 저에게 너무나 큰 낙담이었던 터라 뚜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도 8살 때의 경험과 똑같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똑같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은 항상 같은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불행이 닥쳐올 것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그 불행을 피해버리자고 결심했죠. 저는 꿈에 나오는 긴 파랑색의 우산 대신 작은 접이식 우산을 챙겼고 집에 갈 때 우산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교생이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반에서 한 노숙자가 자살했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있던 후 어른들이 하도 쉬쉬했기에 대체 왜 초등학교에 몰래 들어왔는지 무슨 사연이 있기에 자살을 선택했는지는 결국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광경을 보았다면 분명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에 강렬하게 남은 예지몽은 2학년 2학기의 기말고사 때 독감에 걸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약 한 달 전에 꾸기 시작한 그 꿈을 예방하기 위해 저는 철저한 컨디션 관리를 시작했고 기말 때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지몽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옷을 두껍게 입고 목도리를 반드시 챙겨 다니면서 더 이상 반복되는 꿈을 꾸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더 이상 감기에 걸리지 않을 상태가 되었기에 그런 불행을 암시하는 꿈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꽤나 놀라운 재능이지만 이걸 주변에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상황 판단이 잘 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예지몽 비슷한 것을 겪어봤기에 너무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꿈이 특이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딱히 털어놓지는 못했습니다. 애초에 정확히 무엇이 불행의 원인이 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단편적인 상황만을 보여주니 그 상황이 바로 닥쳤을 때야 대처하기 쉽지만 예방하긴 꽤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미신을 믿는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영원히 우연에 가까운 행운으로서 이 예지몽을 비밀에 붙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이 너무 두려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월 말쯤이었던가 저는 이미 연말에 예지몽을 하나 꾸었고 그것을 적당히 해결했었습니다. 거실에 놓은 크리스마스 트리의 조명을 살펴본 뒤 방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그냥 트리를 사지 않기로 결심하자 그 꿈을 더 꾸지 않았습니다. 보통 예지몽이 최소 몇 달에서 어쩌면 년 단위까지의 주기로 찾아오기에 저는 과제를 끝낸 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꿈이 찾아왔습니다. 밤중이었습니다. 왜인지 저는 전자시계를 한번 확인합니다. 12월 31일 11시 58분. 그 현실적인 꿈을 몇 번이고 반복하여 보았기 때문에 시간과 날짜는 확실합니다. 그렇게 잠깐 시계를 확인한 저는 그대로 고개를 들고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거기서 꿈은 끝납니다. 그것이 어떤 운명을 예언하는 꿈임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경험이 말해주고 제 직관 또한 확신에 맞지 않아 합니다. 저는 우선 제 시계를 모두 버립니다. 꿈은 아직 반복됩니다. 저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연말에 몸조심하라는 안부 연락을 합니다. 꿈은 아직 반복됩니다. 저는 암막 커튼과 방범창을 구매합니다. 꿈은 아직 반복됩니다. 저는 병원에서 정밀한 진단을 받습니다. 꿈은 아직 반복됩니다. 저는 호텔을 하나 잡았다가 취소하고는 아예 비행기표를 끊습니다. 꿈은 아직 반복됩니다. 저는 지인들과 헤어지고 전화번호와 메일을 바꿉니다. 꿈은 아직 반복됩니다. 저는 성형을 하고 스타일을 바꿔 과거의 모습을 아예 찾아볼 수 없도록 합니다. 꿈은 아직 반복됩니다. 그리하여 저는 제가 평생 올 줄 몰랐던 중앙아시아의 한 작은 호텔에 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고 저 자신의 수많은 부분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꿈은 아직 반복됩니다. 여전히 저는 불행을 피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운명이 제 앞으로 다가옵니다. 12월 30일, 그러니까 바로 어제까지도 저는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올해의 끝에, 가장 적확한 연말의 한 끝에 저는 밤하늘을 쳐다봅니다. 그 하늘은 어둡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제발 그 꿈을 더 이상 꾸지 않기를 바라며 저는 이른 잠을 청하고자 합니다. 두렵고 무엇보다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최후의 고백입니다. 부디 좋은 밤 되십시오. 여러분은 왜 이곳에 오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뤄준다는 전단지를 보셨거나 누군가에게 이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이곳에 오신지는 몰라도 여러분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하셨습니다. 그깟 소망이 여러분의 목숨보다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여러분이 쉽게 돌아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지침서를 써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농장의 입구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무지개가 그려진 흰색 글자의 편말에 월령이라고 써 있다면 정확하게 도착하신 겁니다. 만약 검은 물이 떨어지며 일령이라는 농장에 도착하셨다면 당장 아무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세요. 물이 떨어지지 않을 때 나오시면 월령 농장으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간대에 오셨든 월령 농장은 항상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만약 저녁인데도 터무니없이 밝다면 즉시 아무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온 가장 큰 이유는 3가지일 것입니다. 영생을 살게 해준다는 마녀농, 고통을 낫게 해준다는 물오름꽃, 혹은 기억을 지워준다는 회리나무의 수액을 찾기 위해 이곳에 오신 분들에겐 매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들이 모두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회리나무의 경우 저희 재단의 기억소거제의 주요 원료이고 실제로 기억소거 효과가 꽤 있습니다만 이것을 원하는 대로 쓰기 위해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인이 수액을 마셨다간 최근 2-3년간의 기억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오름꽃은 저희 재단의 주요 무기인 사탕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고통을 없애는 방법 중 제일 편한 것은 죽음입니다. 만연홍은 아직까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가는 길이 험하고 굉장히 오래 걸려서 저희 재단에서도 현재 2송이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연홍에서 인간의 생명을 늘리는 성분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여러분을 억지로 데려온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 온 건 오직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이곳에 함부로 들어오신 것은 굉장한 범법 행위입니다. 저희 괴의 대책부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법률을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오신 것은 저희 괴의 대책부 법률 제2조에 따라 징역 10년 및 5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식물 중 한 가지를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만 가져오셔도 여러분은 이 징계를 피할 수 있을 뿐더러 소정의 상금 또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래의 탈출 방법을 보고 탈출하세요. 여러분이 채집할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농부, 사냥개, 그리고 벌들입니다. 농부는 여러분같이 함부로 농장에 들어와 식물을 훔쳐가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농장의 뒤편에 흐르는 적수는 농부가 만든 것으로 농장의 식물들이 이 물을 흡수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떠한 성분이 그런 붉은 물을 만드는지는 모르나 물속에 인간의 몸속에 있는 적혈구가 있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냥개는 여러분이 아는 일반 개보다 날렵하고 몸집은 호랑이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통 먼저 공격하지는 않지만 만약 식물을 건드리려는 움직임을 볼 경우 굉장히 사나워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장 주변에는 장미꽃을 닮은 보라색 꽃이 있을 것입니다. 이 꽃은 굉장히 달콤하여 주위의 생물들을 끌어들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이 꽃은 일반적인 개의 크기를 한 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벌의 독은 매우 치명적이고 그들이 놓친 인간은 1945년 발견 이래 단 2명입니다. 그마저도 훈련받은 요원들이니 여러분은 절대 꽃을 건들지 마시고 가까이도 가지 마세요.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그들도 여러분을 건들지는 못할 겁니다. 입구를 지나 오르막길을 쭉 올라가시면 푸른색 깃발과 함께 회리나무 숲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있을 겁니다. 깃발 아래 칼과 500ml 빈 물통이 있습니다. 숲으로 들어가 아무 나무에나 상처를 내세요. 나무에서 나는 비명 소리를 무시한 채 나무에서 나오는 액체를 반 이상 담으면 된답니다. 조심하세요. 농부와 사냥개들이 곧 올 테니 아래 탈출서를 읽고 탈출하세요. 입구를 지나 오른쪽으로 가시면 연못이 보일 겁니다. 연못에 떠있는 물고기 시체는 무시하세요. 물오름꽃은 연못 정중앙에 있는 푸른 꽃으로 꽃잎은 4개입니다. 명심하세요. 물오름꽃은 4개의 꽃잎을 가지고 있는 파란색 꽃입니다. 빨간색의 윗잎을 가진 꽃이 아름다워 보여도 절대 따시면 안 됩니다. 연못은 물이 무릎까지 차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발밑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착각이 아닙니다. 빠르게 빠져나오세요. 만약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물오름꽃을 드세요. 만연홍은 연못을 지나 걸어가다 보면 나오는 동굴 속에 있습니다. 이 동굴은 농부와 사냥개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저희도 많은 정보가 없어서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아마 여러분이 살면서 본 무엇보다 훨씬 위험할 것입니다. 가지 마세요. 이곳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사람에 따라 매우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 걸린 기간은 57시간입니다.
그냥 출구를 향해 계속 뛰시면 됩니다.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든 아님 상처를 입으셨든 계속 문을 향해 뛰세요. 문이 가까워질 때까지 뛰셔야 합니다. 현실로 돌아왔다면 강원도의 대형 식물원에서 깨어나실 겁니다. 식물원 한 곳에 전화기로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식물 확인 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침서는 유연서 팀장이 작성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